안녕하세요. 오늘은 149강 나무가 불볕에 말라 죽는 갑오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갑오는 자, 요게 이제 사라고 써놨죠. 12운성에서 여기 사자래요. 이 12운성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이라는 글자가 지지에다가 어떤 모양의 뿌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는지 그냥 어떤 바위에다 슬쩍 걸치고 있는 건지, 즉 이 갑목의 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갑목이 오하에다 뿔을 내렸다는 건 사자리예요. 사자리. 거의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불볕에 말라 죽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불이 보면 병화라든가 그 다음에 정화의 불기운이 합세해가지고 이 나무를 이렇게 태우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물상으로 공부하시는 게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불이 계속 타오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나무가 말라서 타 죽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장성은 이제 12신살에서 이것이 인, 오, 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삼합이 됐을 때 인, 오, 술 이렇게 되면 지살, 장성, 화계 이렇게 되는 거죠. 화계살. 그 다음에 홍염살. 홍염살은 도화와 비슷한데, 도화는 뭐랄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인데, 홍염은 뭔가 이렇게 자꾸 여미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카스미 파이는 것을 입고 왔는데 거기에 가디건 같은 거 살짝 걸치고 이렇게 자꾸 여미는 모습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볼 때는 도화보다 훨씬 더 요염하게 보이고 더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홍엽살이 실제로 더 강하게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오가 오를 만나면 여기에 홍엽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 밑에는 현침살인데, 현침이라면 그야말로 침을 얘기해요. 침. 주사기, 침, 총끝, 칼끝, 이렇게 뾰족한 거. 그것을 만나는 이 현침살의 특징은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예리하고 예민한 상태. 그렇게 신경이 예민하니까 이 타인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일이 많죠. 그래서 제가 현침살에 있는 분들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탕화살은 일지에 축과 오, 인이 있을 때 탕화살이라는, 이 탕화살의 특징은 염세주의, 그 다음에 어떤 우울증, 죽고 싶다, 어떤 그런 어떤 걸 나타낼 수도 있어요. 탕화살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진사. 이 갑오가 고유번호가 31번입니다. 31번이니까 41번, 2번. 41번이 뭘 갑진을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사가 공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오의 주에서 이 지장간이 추구하는 이제 속마음을 보면은 식신은 이렇게 거의 드러나 있지는 않고 정제, 이렇게 합이 되는 거 있죠. 이렇게 갑기합. 그래서 이 정제에 대해서 강한 마음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도 마찬가지고. 그 갑목한테 이 정화, 갑목, 정화, 경금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우리가 벽갑인정이라고 그러죠. 경금이 갑목을 짜게 해가지고, 즉 장작을 만들어서 태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 경금은 재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성도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운의 변화를 보면 1년, 5년, 술년 있을 때 요 상하번제 반합도 가능하죠.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 왕기를 끼고 있을 때 힘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 계모이가 하는데, 오야라고 일본 말인데, 현장 가면 오야라는 말이 많이 쓰이니까, 그럼 어떻게, 오야 아니면 개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어색하죠. 말이라는 건 착 쓰고, 모든 사람이 쓰면은요, 그게 익숙해지는 건데, 이 왕지는 즉 대장이 없다는 거야. 어떤 모임에서. 그러면 모임이 좀 어떤 결속력이라든가 의미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 왕지가 빠져 있으면 합력은 있는데 합력이 약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호술련이 되면 이사, 이동, 변동.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년을 만나면 오하하고 좌우충이 되죠. 요 충이 됐을 때 관제구설, 수술, 사고. 혹은 이 충이라는 거는요, 역마하고도 관계있어요. 역마. 즉 이동수가 생긴다. 이동.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동술령, 이동. 변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충년이 되면 추고 원진. 원진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간의 문제에서는 좀 좋지 않게 나타나요.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그렇다는 거는 오래 같이 못 있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신경도 쇠약해지고 정신질환도 일어나고 때로는 돌출 행동도 일어나요. 원진이 있으면. 전혀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원진이 걸리면.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미년이 오면은 사오미에서 방합이 되죠, 방합. 근데 원래 이 방합이라는 거는요, 반합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기운으로 봤을 때 어떤 기운이 같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화기운이 좀 강해진다는 의미죠. 즉, 합개념이에요, 합. 그래서 이성 친구 만남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미혼인 경우, 미혼남, 미혼녀가 어떤 이런 합이 왔을 때 결혼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죠. 그렇게. 그 흉년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흉년은 이제 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 좌우충. 경자년에 좌우충. 이렇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보의 특징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폭발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수가예요. 금수가 있어야 침착하고 뭔가 사람이 어떤 기다리는 맛이 이렇게 양으로만 뭉쳐있으면요, 뭐가 인내력이 없어요. 바로 폭발한다고. 양적인 사람들이. 특히 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불이잖아요. 불같이 화낸다. 불같이 들고 일어난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미성과 센스를 타고나며 이성으로부터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형태,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화를 깔고 있으면, 그래서 외정이 두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성 간에 어떤 이성이 봤을 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캔들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현침으로 육친궁의 비애를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 현침살이 있으면요, 하여튼 뭔가 그 예리함 때문에 좋은 작용은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관. 가보가 오를 만나면 여기 상관 자리잖아요. 이게 사궁이라는 건 가보 사라고 그랬죠. 상관 사궁으로 의견이 고하고 도도하며 여명의 여자 사주에서는 남편을 추방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죠. 그 지겹다고 들었으니까 이제 딱 기억하셔야 돼. 상관을 깔고 있으면, 여자가 상관을 깔고 있으면 어떤 남자가 들어와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상관이 뭘 극하죠? 정관을 극하죠. 남편을 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명의 남편을 추방한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관을 깔고 있으면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나가셔가지고 사회활동을 하셔야 돼요. 왜? 상관이 발달됐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활동하고 표현하는 거. 너무 잘하거든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해서 상관의 기운을 쭉 빠지게 하고 집에 들어오셔야지 남편하고 안 싸우지. 가정주부로만 있어갖고 그 발달된 상관성을 안 써먹고 있으면 남편 들어오자마자 바가지 긁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 잘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남편 쫓아내는 거죠. 그것이 심하면은 남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달달달 볶으면 어떻게 돼요? 멸치처럼 볶아놓으면 남편이 죽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상고하게 될 수도 있고 독수공방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 방을 지켜야 돼. 외롭죠? 그러니까 이 갑오일주로 되어 있는 사람, 여자는 특히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집에 와서 남편하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반드시 싸워야지. 자, 여기 이제 사주를 보면 경오년, 신사월, 갑오일, 무진시에 태어난 거.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갑오일주로 되어 있죠. 갑오일주. 자, 이 사주의 특징은 이 주인공이 여기 갑목이니까 이 갑목은 물상으로 이렇게 큰원 구조예요. 큰원 구조. 그러니까 갑목을 키우기 위해서 햇볕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죠. 그 여기서 보면 특징이 자, 갑목은 이제 큰원 구조인데 필요한 게 지금 어차피 여기에는 지금 화는 많이 발달되어 있죠. 물론 이게 천간에 이 병화가 떠 있으면 딱 좋은데 뭐 안 되면 차선책으로 시장 안에 숨어 있는 병화를 써야지. 뭐. 그럼 이제 햇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땅, 여기 땅이 이제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진토가 있죠. 뿌리를 내려서 근데 물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불기운이 강하고 초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이 지금 진토가 품고 있는 기수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약한 자죠. 물이 약한 자죠. 자, 여기서 물은 뭐죠? 갑목한테? 물은 인성이잖아요. 인성.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 될 수 있고 뭐 문서, 본인의 품격 여러 가지가 되죠. 즉 인성이 이 사람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좀 약하다는 거죠. 즉 물이 충분히 보충되어야지 나무가 쑥쑥쑥 자랄 거 아니에요. 그게 아쉬운 사람. 거기다 특징이 지금 관이 하나, 둘, 여기 하나 또 숨어있죠. 지장간에. 관사로 접수하셨죠. 거기에다 또 상관까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남편을 추방할 수 있는 거. 혹은 남편을 달달달 볶을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 남자가 많잖아요. 신금, 경금. 여기 또 경금 또 숨어 있잖아. 남편이 지금 3명 있잖아.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 눈이 밖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거기다가 이 배우자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배우자 자리가. 상관이 앞갈고 앉아있죠? 배우자를 추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오일주를 보실 때는 일단 큰 걸로 봤을 때 사자리에 앉아있다. 본인이 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또 관이 이렇게 나를 제어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옆에 치는 게 재잖아요, 재. 재는 이제 굳건히 자있는데 이 재를 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상관이 발달되어 있죠, 식상이. 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재하고 재를 취하는 데 좀 유리한데 아쉬운 거는 이 갑목이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되는데 조금 무리가 쉽다는 거, 이 사주에서.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갑오. 그러니까 일주는요, 60개가 일주가 있는데, 요 정도,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정도 틀에서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서 하시면요, 어느 정도 60갑자 각각에 대해서, 60갑자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주 팔자를 보고,
흡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거만, 요 일주만 딱, 이렇게. 이 가보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익혀놓으면 나중에, 예, 환경으로서 내가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제, 가보일주 공부는 이제 끝내고, 5월 29일 날, 강의할 일지료를 하나 뽑겠습니다. 5월 29일 날 공부할 거는 경인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시간 챙겨가지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코로나19와 잘 대처하셔가지고 건강한 생활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